안녕하세요. 쓰는 유희, 읽는 범위, 책방, 희희입니다. 5월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옷이 가벼워진 만큼 몸도 마음도 한결 가뿐해진 느낌입니다. 옷이 지니는 무게처럼 우리의 삶과 존재 또한 무게를 지니고 있을까요? 오늘 책방 희희의 두 번째 책은 민음사에서 출간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 흐르는 이 소설은 1960년대 말 체코 프라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세기 걸작으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다루지 않고 그 시대의 역사, 정치, 그리고 그와 맞물린 삶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유럽은 소련으로 인해 온통 공산화로 뒤덮였습니다. 저자 밀란 쿤데라가 이 시대를 살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토마시와 테레자, 프란츠와 사비나가 살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4명의 주인공 중에서도 특히 토마시와 테레자의 사랑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마시가 테레자를 두 번째로 만났을 때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송진으로 방수된 바구니에 넣어져 강물에 버려졌다가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건져 올려진 아이처럼 보였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강물에서 바구니에 담긴 모세를 건져낸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요. 프라하에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던 토마시가 보헤미아 작은 마을에서 테레자를 만나고 그녀를 마치 아이처럼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이 장면은 소설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토마시에게 사랑은 가벼운 것으로 그가 예전 아내와 결혼하기 전 심지어 결혼 후에도 수많은 애인을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지한 사랑에 부담을 느꼈고 영혼보다는 육체의 세계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죠. 반대로 테레자에게 사랑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한 마음을 지녔고 육체보다 영혼의 세계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뜻 없어 보이는 그와의 만남에도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토마시는 그런 테레자에게 처음으로 연민과 사랑이 뒤섞인 마음을 품게 되고 예전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17페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테레자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 그는 한없이 자책하다가 결국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무엇을 희구해야만 하는가를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전생과 현생을 비교할 수도 없으며 현생과 비교하여 후생을 바로잡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도무지 비교할 길이 없으니 어느 쪽 결정이 좋을지 확인할 길도 없다. 모든 것이 일순간 난생 처음으로 준비도 없이 닥친 것이다. 마치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고 무대에 오른 배우처럼. 결국 토마시는 자신의 가벼운 세계에서 테레자의 무거운 세계로 가기를 택합니다. 만인의 연인이길 즐겼던 그가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세계로 가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삶과 사랑의 모습에 당시 체코의 역사적 상황을 놓치지 않고 비춰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는다. 역사도 개인의 삶과 마찬가지다.
체코인들에게 역사는 하나뿐이다. 토마시의 인생처럼 그 역시 두 번째 수정 기회 없이 어느 날 완료될 것이다. 역사란 개인의 삶만큼이나 가벼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깃털처럼 가벼운,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가벼운, 내일이면 사라질 그 무엇처럼 가벼운 것이다. 이후 토마시는 자신의 삶을 하나씩 포기하고 공산주의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 함께 시골로 내려가자는 테레자의 말을 순순히 따릅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정비공으로 지극히 평범하고 순박한 삶을 맞이합니다. 한 남자의 추락한 삶, 사랑의 무거움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간 토마시에게 테레자는 미안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 춤을 추러 가자고 제안하고 그렇게 파티장에 도착한 그들이 추는 춤은 죽기 전 마지막 춤이 됩니다. 이때 테레자는 묘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저는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로 506페이지의 구절을 뽑으며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개 속을 헤치고 두 사람을 싣고 갔던 비행기 속에서처럼 그녀는 지금 그때와 똑같은 이상한 행복,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이 슬픔은 우리가 종착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행복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슬픔은 형식이었고 행복이 내용이었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 행복은 슬픔의 공간을 채웠다는 마지막 구절은 가벼움과 무거운 너머에 존재하는 삶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에 더욱 와닿습니다. 인간의 가벼운 사상이 만들어낸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남긴 무거운 역사적 상처들, 그 속에서 피어나는 때론 가볍고 때론 무거운 존재들의 사랑. 저자는 가벼움과 무거움이라는 두 개념의 역사를 통해 그 둘을 모두 끌어안고 가는 것이 곧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무게를 지니고 있나요? 혹시 무게에 압도당해 그 너머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까지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까지 진행 범위, 작가 유희, 책방 희희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